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PTU 협업적 진로 디자인 제3강 성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지속성을 나타내며 총체적인 개인의 조직화된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은 어떠한가를 한 5가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꼼꼼하고 섬세하다. 나는 말이 많고 활동적이다. 나는 내성적이고 수동적이다. 나는 한자리에서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 즐겁다. 이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내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 손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맨 처음에 적으셨다면은 이제는 왼손으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왼손으로 맨 먼저 이름을 적으셨다면 이제는 오른손으로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주 쓰는 손을 사용할 때의 느낌이 어떠한가,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할 때 느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쓰고 나서 한번 여러분의 느낌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격 유형에 대한 것을 우리는 MBTI 성격 유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의 종이 하나에다가 오른손으로 또 왼손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이름을 써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름을 쓰고 나서 나는 오른손잡인가 왼손잡인가 하는 것이 판명이 됐겠죠. 한번 그렇게 나름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른손과 왼손 양손을 다 쓸 수 있지만은 자신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선호하는 손을 먼저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더 능률이 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MBTI는 즉 성격 유형은 신체의 기능처럼 심리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을 찾고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 검사다 하는 것입니다. MBTI 성격 유형의 영역을 보면은 서로 그 4가지의 그 영역을 보게 되는데,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에너지를 발휘하는 방향으로서 외향과 내향, 즉 외향은 E라고 표현하고 내향은 I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주목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이라고 분류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구분됩니다. 네 번째는 조직화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판단형과 인식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MBTI
선호 경향을 보겠습니다. 주의 집중과 에너지 방향, 에너지 기본적인 관심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으로 나누고요. 인식 기능, 정보 수집 기능, 즉 카메라 렌즈의 기능을 통해서 감각과 직관으로 나누고요. 의사 결정 기능, 판단 기능에 있어서 카메라 셔터의 기능과 같은 사고와 감정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행동 양식, 생활 양식,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심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판단과 인식으로 이렇게 선호 경향이 나누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선호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인 이형인 분은 사람을 만나고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말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합니다. 생동감 넘치고 활동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방향이 내향인 분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글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합니다. 조용하고 신중합니다. 두 번째, 인식 기능. 인식 기능에 있어서 감각형의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정보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실용성을 추구하고 현실적입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직관형, N형의 사람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정보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추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판단 기능에 있어서 T형, 사고형은 의사결정을 할 때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원리 원칙이 중요하고 이성적입니다.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습니다. 목표 달성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앞섭니다. F형, 감정형의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 주관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또 주관적인 가치가 중요하고 감성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주된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목표 달성보다도 앞섭니다. 네 번째, 생활 양식에서 제2형, 판단형의 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유롭게 일을 끝냅니다. 빠르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미래 계획을 세웁니다.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형, P형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집중해서 일을 끝냅니다. 어떤 결정을 보류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먼저 시작하고 봅니다. 새로운 것에 유연하고 개방적입니다. 목적과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BTI 16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MBTI 유형은 모든 사람들이 이 16가지 유형 속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STJ 유형의 사람은 끝까지 일을 해내는 그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ISFJ 유형은 성실하고 온화한 임금 뒤 권력형. INFJ 유형은 통찰이 뛰어난 애연자형.
INTJ 유형은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자형입니다. ISTP는 적응력이 뛰어난 백과사전형, ISFP 유형은 따뜻하고 겸손한 성인 군자형, INFP 유형은 이상을 지향하는 잔다르크형, INTP 유형은 비평적 관점의 아이디어 뱅크형, ESTP 유형은 활발히 활동하는 수완 좋은 활동가형, ESFP 유형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사교적인 유형, ENFP 열정적인 스파크형, ENTP 도전적인 발명가형, ESTJ형은 실용적 현실적인 사업가형, ESFJ 유형은 친절하고 현실적인 친선 도모형, ENFJ 유형은 타인과 협동하는 언변 능숙형, ENTJ 유형은 비전을 가진 지도자형입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 중에는 이 MBTI 유형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마 검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미 자기 유형을 아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유형을 모르는 분들은 오늘 수업 마치고 이 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다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형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됩니다. 4개 유형 중에서 1개 정도의 변화는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한번 이미 유형이 정해진 분들은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MBTI 유형을 통해서 무엇까지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사람의 그 기질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는 내적 차원에 머무를 수 있지만은 기질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질들을 4가지 기질로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는 SJ, 즉 전통주의자, 또 하나는 SP, 경험주의자, 또 하나는 NF, 이상주의자, 또 하나는 NT, 개념주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질이 4개 중에 한 가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통주의자냐, 경험주의자냐, 이상주의자냐, 개념주의자냐라고 나오는데, 즉 전통주의자 유형은 에피메데우스적인 기질, 즉 책임을 중시하는 유형인데요. 이분들은 ISTJ, ISFJ, ESTJ, ESFJ 유형이 기질이 전통주의자입니다. 책임을 중시하고요. 그러면 SP 유형의 기질 소유자는 ISTP, ISFP, ESTP, ESFP, 즉 디오니스적 기질, 자유를 추구하는 경험주의자의 기질입니다. 세 번째 NF, 이상주의자 기질은 INFJ, INFP, ENFP, ENFJ 유형의 사람은 아폴로니안적 기질, 즉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NT, 개념주의자 기질의 사람은 INTJ, INTP, ENTP, ENTJ, 즉 프로메테안 기질, 능력 발현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가지는 기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질별 특성, 이 4가지 기질별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SJ, 즉 전통주의자의 그 기질을 보면은 이분들은
보호자 기질을 갖고 있고 계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세계를 선호하고 법, 질서, 안전, 예절, 규칙을 중요시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완벽주의고 구조가 분명한 철밥통 조직을 선호하고 독단적 상상력 결핍, 이분법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교실에 앉아서 교과서대로 가르치고 공무원 또 초중교사의 60에서 65%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SJ 보호자 기질 계미형의 기질의 유형의 사람은 ISTJ, ISFJ, ESTJ, ESFJ 유형이 이 SJ의 전통주의자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SP 기질, 경험주의자 기질은 예술가 기질, 또 배짱이형입니다. 그 특성은 변화와 스릴을 즐기고요. 폭주족이 이런 데 많이 속하죠. 이 유형에 속합니다. 자유로운 영혼, 통제에 저항하고요. 손재주가 많습니다. 기계나 낚시나 사격이나 악기. 청소년기에 사고치는 경향이 많고요. 활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능수능란합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잘 치고 잘 떠듭니다. 낙천적이고 현재 중심이고 여유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운동선수, 예술가 분들이 이 SP 경험주의자 기질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질에 속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ISTP, ISFP, ESTP, ESFP 유형의 사람들이 이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NF 기질, 이상주의자의 기질은 이상가 기질을 갖고 있고 사슴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성은 가장 철학적이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인간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타인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있고 의사소통에 능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자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최상의 능력을 끌어내고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도록 돕는데 탁월하나 변덕스럽습니다. 이분들의 보통 직종은 교육자, 컨설턴트, 상담가, 예술가 이러한 그 직업군의 NF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질 중에 NT 개념주의자 기질은 합리적 기질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특성을 보면은 독립적이고 지식욕이 강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나 비인간적인 느낌, 즉 비상한 머리와 찬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의학, 공학, 건설 등 모든 과학기술의 최선봉에 서서 연구합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고 이상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갑니다. 이 기질의 직종은 대학 교수나 고위 관리자가 이러한 직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유형은 INTJ, INTP, ENTP, ENTJ 이러한 유형의 분들이 이러한 그 NT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리 기능의 위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심리 기능의 위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근데 기능은요,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주기능, 둘째는 부기능, 셋째는 3차 기능, 넷째는 열등 기능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주기능은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기능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능, 성격의 핵심을 말하고요. 부기능은 주 기능과의 균형과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요. 3차 기능은 의식과 무의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부기능의 반대 기능입니다. 열등 기능은 무의식 차원에서 미분화되어 덜 발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 기능의 반대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오른쪽에 보면은 각각 16가지 유형이 나오고 거기에 대표 명칭들이 나오고 역할이 나오고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 유형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어떤 기능을 주로 주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더 잘 사용하되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개발하여서 그런 기능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형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유형 발달은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유형 발달은 4가지 기능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선호하는 2가지 기능을 최대한 발달시키고 나머지 관심이 적은 2가지 기능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년기에 선호하는 기능을 전문화, 중년기 이후는 덜 선호하는 기능을 적절히 발달시켜서 사용하고 유형 변조, 환경적인 요인, 부모, 교육, 문화, 직업에 의해서 반대 기능들을 사용할 때 만족감과 유능감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주 기능의 발휘에 대해서 16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 F 또 S, N, T 즉 감정이냐 감각이냐 직관이냐 사고냐 하는 이러한 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즉 감각의 주 기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ISTJ, ISFJ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원활한 발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잘 다루는 분이고요. 경직된 상태가 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신의 경험과 알고 있는 사실에만 근거하여서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또 감각을 주기능으로 사용한 분들 중에 그 ESTP나 ESFP의 유형의 사람들은 원활한 발휘는 다양한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을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이고 그러나 반면에 경직된 상태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소비적인 탐구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T, 사고를 주기능으로 사용하시는 ISTP, INTP의 유형의 분들은 원활한 발휘는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창출하고 적용하고요. 경직된 상태는 자신의 내부적인 논리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ESTP나 TJ나 ENTJ 사고력을 주기능으로 사용하지만 ESTJ나 ENTJ 유형의 분은 원활한 발휘는 외부 세계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결단력이 있고요. 경직된 상태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공격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N, 직관을 주기능으로 사용하신 분들 중에 NI 유형은 INFJ, INTJ 유형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원활한 발휘는 자신의 명확하고 복합적인 통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데 반면에 경직된 상태는 자신의 비전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고집스럽고 맹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직관적인 유형의 분들도 E형, NE에 속하는 분들은 ENFP, ENTP 유형의 분들은 원활한 발휘는 가능성과 다양성에 대한 열정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데 경직된 상태는 새로운 사람, 아이디어, 가능성에 대한 강박적이고 무책임한 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F, 감정에 대한 그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FI 유형의 ISFP, INFP 유형의 분은 원활한 발휘는 자신의 또는 타인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경직된 상태인 경우는 자신의 가치관이 타당하고 다른 것은 비도덕적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F, 즉 감정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F2의 유형의 ESFJ나 ENFJ 유형의 사람들은 원활한 발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조화를 유도해냅니다. 경직된 상태는 극단적인 성선설 속에 서로의 경계를 넘어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 대한 반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향형, 행동 속도를 낮춰라, 일기 쓰기, 숙고하기, 묵상하기, 조용히 기도하기, 명상하는 법을 연습해라.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를 파고들어라. 타인이 먼저 말하게 해라. 듣고 또 주의 깊게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고, 내향형의 반대 유형을 연습할 것은 뭐냐? 내향형의 사람은 다양한 모임에 활동적으로 참가해라. 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점심 약속을 해라. 혼자 하고 싶은 일도 도움을 요청해라. 방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보라 하는 것이고요. 감각형의 사람이 반대 유형을 연습할 것은 어떤 자료의 패턴이나 경향을 한두 페이지로 요약해라. 브레인스토밍, 은유, 유추를 연습해라. 다른 분야의 책, 수업을 잘하고 통찰적 사고를 해라. 전략적인 사고, 장기 계획과 관련된 강좌를 수강하라. 직관형의 분이 반대 유형을 연습할 내용은 오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즐겨라.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해라. 구체적인 정보, 현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연습을 해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사고형의 분이 반대 유형을 연습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인정하고 다른 이와 공유해라. 칭찬의 비율을 고려하여 비판의 비율을 조절해라. 수능보다는 협조를 구해라. 감사를 표현하고 인정해라. 성과가 아닌 것에 대하여 나누어라. 감정형의 분이 반대 유형을 연습할 내용은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피드백하는 연습을 하고 피드백에 대해 한 발 물러서 봐라. 객관적 관점에서 결정해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해라. 업무상의 관계를 굳이 개인적인 관계로 만들지 말아라. 판단형의 분이 반대 유형을 연습할 내용은 한 달에 하루는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봐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개의 대안을 생각해라. 애매모호함,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해서 인내해라. 중립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보도록 해라. 인식형의 분이 반대 유형을 연습할 부분은 할 일을 미처 마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삼가고 시간 관리 전략을 배워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계획에 포함시켜라. 덜 중요한 과업이라도 마감일 2, 3일 전에 끝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MBTI의 성격 유형에 대한 유형을 쭉 살펴보았고 기능을 살펴보았고 또 기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강의 자료실에 PT의 협업적 그 진로 디자인 워크북을 올려놓을 텐데 그 워크북에 14쪽에서 18쪽까지에서 여러분들이 MBTI 간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이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그게 나의 성격 유형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격 유형의 특징을 적어 보고
실제 성격과 어떤 점이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나의 성격 유형에서 추천하는 직업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선호하는 직업과 선호하지 않는 직업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제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말고사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2강부터 비전 선언문 다 작성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이 MBTI 성격 유형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준비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15강 때 기말고사에 그 총체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기말고사가 준비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중추절 추석 명절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